잠깐만 이거를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고정해 놓으면 화면이 안 비치나? 모르겠다. 자 봅시다. 미안. 화면이 바뀌었네. 얘를 됐어. 보이나? 자 유리함수. 우리 수학의 셈에서 보면 유리식 계산이라고 해서 이쪽 여기 예제 1번부터 뭐 예제 2, 예제 3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 예제 4까지 교과서에서 딱 요것만 나와 거의. 요 정도만. 이 정도만 나와서 이거 그냥 하는 방법만 좀 보여줄 거고 나머지 문제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유리식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다 빠져서 그냥 간단하게 유리식이 뭔지 하고 유리식 계산은 거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유리식 정의랑 유리함수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 봅시다. 그리고 유리식. 음. 자, 유리식. 오늘은 유리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무리식 나갈 거다. 자, 우선 유리식.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상반되게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은 뭘 배웠냐면 다항식이라는 걸 많이 배웠죠.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얘는 차수가 있는 식이야. 차수가 있는 식. 그러니까 차수를 말할 수 있는 식. 그래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항식. 물론 차수가 1차, 2차, 3차가 아니라 그냥 뭐 숫자 5다. 얘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차수를 말하라 그러면 0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수를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항식이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만 있는 0차식부터 1차, 2차, 3차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항식인데 그럼 이제 유리식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유리식은 쉽게 말해서 분모에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x가 살아있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얘를 얘기하면 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분수처럼 표현이 되는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단 조건은 분모에 있는 다항식은 차수가 1차 이상. 그러니까 분모가 상수항이 아니라는 뜻이야. 얘가 상수항이 아닌 다항식, 분모가. 분자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예를 들어서 x분의 뭐 2x 마이너스 1 이런 식. 이런 게 이제 유리식. 아, 잠깐만. 미안해. 내가 쏘리. 뭘 잘못 얘기했다. 이거 붙는 것은 얘 붙는 것은 분수식인데. 쏘리.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거. 분모가 어쨌든 다항식이니까 분모는 0이 아니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분모가 1차식분의 1차식, 1차식분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유리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그 다음에 뭐 분모가 뭐 2분의 x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유리식. 그리고 뭐 x분의 3 이것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어서 유리식. 이런 게 다 유리식이거든. 혹은 뭐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어서 얘는 유리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유리식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분모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1차 이상의 식으로 표현되고 여기도 분모가 1차 이상의 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식과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상수항으로 되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1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식은 1차식이 되고 분모가 차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둘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수가 있는 식이니까 유리식 중에서도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요 두 개. 요 두 개는
분모에도 차수가 있고 분자에도 차수가 있어서 얘는 다항식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분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식이다. 그래서 얘를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분수식과 다항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얘를 나뭇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다항식과 그 다음에 분수식으로 나눠진다. 이게 마치 뭐랑 닮아 있냐면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는 거랑 되게 닮아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얘는 분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얘는 분수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유리식도 분수로 표현되는 식인데 얘는 분수로밖에 안 되고 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근데 분수식이라고 하는 건 분모가 숫자가 아닌 상수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여기 있는 분모가 1차 이상의 식. 분모가 1차 이상의 식으로 해서 분모의 미지수가 무조건 살아있는 식. 그런 게 이제 분수식.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는 굳이 있어도 되지만 얘는 상수항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다항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유리식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거 계산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 계산법을 배울 거야. 분수식. 그래서 너희는 이 분수식 계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지금 우리 수학의 3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분수식 계산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도만 알려주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 수학의 샘 책에서 보면 283쪽에 교과서에서 그래도 요 정도랑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한 페이지에서 딱 두 페이지 정도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너희가 잘해서 예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런 게 이제 분수식이야. 분수식의 덧셈을 계산하라는 거고 그럼 지금 당연히 얘는 분수면 분모를 통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분모는 당연히 두 개의 곱으로 통분이 될 거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분자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1 이것만 간단히 계산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냥 식을 간단히 하시오는 결국 분모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분자 전개해서 동류한끼리만 계산하면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여기 말고 더 할 게 없어. 이게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예제 1번은 그냥 단순 통분.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 괄호 2번. 괄호 2번은 이 식이랑 이 식에서 지금 공통 인수가 보이거든.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통분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식에만 이제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어. 유제 10-1에 2번 밑에 2번을 보면 이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니다. 아니야. 음. 혹시 알겠죠 이거? 얘는 인수분해해서 하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전체를 통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면 이게 아마 이 중에 하나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2, 1, 1, 3, 1, 3,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분모를 2a-1 곱하기 a 더하기 3으로 보면 여기 a 더하기 3이 있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만 2a-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통분해주면 그냥 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 이건 그냥 눈치껏 그냥 할 수 있는 거.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이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으나 이제는 출제가 안 돼요.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으니까 얘는 굳이 안 할 거야. 이거는. 예제 3번. 요 정도는 이제 그냥 간단한 거라서 이제 나오거든. 이건 그냥 보면 알아. 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참고로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분수식이 써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를 써놨다는 것은 분모는 절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어쨌든 아닌 거죠. 3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그냥 단순히 약분이 되는 거야. 두 개 인수분해 하면 그럼 분자는 어차피 약분되고 분모가 x 더하기 3만 남을 거고 마찬가지 이식이랑 이식도 둘 다 인수분해 해주면 첫 번째 분자가 x-4 곱하기 x-1이고 두 번째 거 분모는 x 더하기 3 곱하기 x-1이라서 약분되는 것들 보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분모 곱하기네. 두 개 곱하면 이제 분모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분자는 x-4만 남죠. 여기서 이제 더 간단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그냥 약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패스. 발전 예제 4번.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2번 이런 게 부분 분수가 나오기도 하는 부분 분수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패스. 굳이 지금 연산해서 막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식은 요 정도만 정리하고 유리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유리식 계산 파트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할 때 조금 더 그냥 그때는 한번 쭉 배워보고 지금 처음 할 때는 이 정도만 그냥 유리식이 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 함수를 들어갈 건데 유리 함수 봅시다. 유리 함수. 자, 우리가 함수 앞에 유리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라고 하면 y는 하고 오른쪽에 2차식 이게 이제 2차 함수죠? 2차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럼 결국에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겠지? y는 하고 유리식. 근데 이제 너희가 이 유리식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항식이 있고 분수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항식은 이미 알아. 1차, 2차, 3차 이런 함수 아니까 그중에서 이런 거를 다루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분수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을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유리식이라기보다는 분수식이 조금 더 적합한 말이죠. 분수식. 근데 이런 유리함수를 너희가 애초에 안 보질 않았어. 중학교 1학년 때 너희는 뭐라고 배웠냐면 반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 y는 x분의 k. 얘가 이제 대표적인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를 우선 그 성질부터 쭉 보도록 할 거야. 오늘 너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총 세 가지 형태인데요. 지금 첫 번째 이런 거, 이렇게처럼 기본적인 기본형이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y는 하고 오른쪽이 지금 분수식이죠. k는 지금 상수야. 그럼 분모 x는 0이 아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0이 돼서 상수함수가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분수식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k도 0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x가 0이 아니고 k가 0이 아니면 당연히 y도 0이 아닌 게 되겠죠? 이렇게. 이 조건이 우선 기본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 얘가 바로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걸 배울 거고 얘를 이제 평행이동시켜서 y는 x-p분의 k 더하기 q꼴의 표준형을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꼴.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배울 건데 사실은 여기 있는 표준형과 일반형도 성립하려면 조건이 달리거든? 그 조건은 이따가 개념 설명하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세 가지를 잘 하려면 너희가 우선 여기 있는 이 성질만 거의 잘 알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라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 첫 번째 기본형부터. 자, y는 x분의 k. 얘가 기본적으로 x는 0이 아니다와 k는 0이 아니다 깔려 있고요. 얘에게 두 말만 하면 어쨌든 y는 0이 아니다는 공통으로 그냥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조건까지만 쓸게요. 이 조건을 쓴 것은 얘는 당연한 조건이고 이건 정의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써준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알면 치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치역까지는 잘 쓰지는 않아요. 자, 얘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다. 자, 요거 성질을 정리하기 전에 K에다가 얘가 1을 때려 놓고 Y는 X분의 1 그래프 먼저 예시로 그려볼게. 예시. 자, Y는 X분의 1.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는 너희가 중1 때 반비례 함수라고 배우면서 XY 곱이 1로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양변을 X를 곱해버리면 곱이 1로 일정한 함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한 함수는 너희가 이 그래프가 아마 쌍곡선 그래프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기억나니?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X축, Y축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죠. Y는 X분의 1.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괜찮은 거니? 근데 이게 X,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 거. X가 뭐 1일 때 Y가 1, 뭐 1,1, 2, 얼마. X가에다 점점 큰 수를 집어넣으면 Y는 점점 작은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X가 점점 커질수록 Y는 계속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프. 반대로 X를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Y가 점점 커지는 그래프.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가 XY 곱이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X가 만약에 2야? 그럼 Y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거꾸로 X가 2분의 1이면 Y는 2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2분의 1과 2분의 1,2를 동시에 지나가는 건데 얘네 두 개가 XY 자리를 바꾼 거죠. 그지? XY 자리를 바꾸는 대칭이 결국에 얘 아닌가? 그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2분의 1이라면 여기 바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반대쪽이 2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쌍곡선의 그래프의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인 관계가 한 쌍씩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점 하나를 빼고. 그치?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계속 다 대칭이다라는 거. 자, 이런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이제는 반비례라고 안 하고 이제 유리 함수라고 할 거야. 자, 그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1, 3, 4분면 지나가는 쌍곡선이다라고 배웠을 거고 왜냐하면 x가 양수면 y도 양수, x가 음수면 y가 음수이기 때문에 1, 4분면하고 3, 4분면 지나가고요. 그림의 특징이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 근데 이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만 대칭이 아니야. 하나가 또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자체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2분의 1이 1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의 곱도 1이잖아.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가 서로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 여기 반대쪽 요 점도 결국에는 얘가 만약에 2,2분의 1이라면 왼쪽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각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대칭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져. 그 말은 결국에는 이 곡선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반으로 딱 접어버리면 얘랑 포개어지는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그림적인 부분에서 특징은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얘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대칭을 정리를 해볼게요. 즉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다. 얘를 조금 더 유식하게 정리해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지금 얘네가 각각이 다 서로 대칭 관계다라는 특징적인 걸 우선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래프 특징을 좀 더 잡아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제 한번 볼게. 이 반비례 그래프처럼 이렇게 쌍곡선, 곡선 그래프는 내가 x에다가 엄청 큰 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내가 양수를 집어넣으면 y값은 양수가 나오거든? 그 말은
x에다 내가 엄청 큰 수를 넣어도 곱해서 1이 되는 값이 존재는 하는데 결국에 그 y의 값이 결코 x축하고 만나지는 않아. 그지? 근데 한없이 가까이 가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y축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하는 직선이 결국 y축하고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이거의 두 개의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점근선.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통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듯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예요. 이것만 알면 유리함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얘는 지금 점근선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 근데 그 점근선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 자, 그럼 이제 x축은 y가 0이다라는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축은 x는 0이 되죠.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점근선이 두 개인데 점근선 두 개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자, 그래서 걔를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x는 0하고 y는 0. 얘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 있어. 이 점. 자, 이 점에 대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는 대칭 관계가 되죠. 아까 원점 대칭이라 그랬잖아. 점근선이 만나 생긴 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각각의 다 점대칭이 성립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대칭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애는 다른 말로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대칭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점근선만 알면 되는 거고 점근선 방정식이 x는 0, y는 0이니까 아 얘는 대칭점이 0, 0이구나 라고 알아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주어지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 그걸로 이용하면 우리가 대칭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대칭점을 이용해서 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머지 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그런 등등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인 이제 유리함수의 특징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그래프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는 여기 부호가 음수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쪽 페이지인가?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래프도 그려보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쌍곡선으로 나오는데 x가 플러스면 y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가 플러스니까 4, 4분면하고 2, 4분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를 이때도 중학교 1학년 때 너희가 반비례 그래프로 배웠을 거고 그럼 이 그래프의 또 특징이 아까처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 성립할 거고요. 얘랑 얘가.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 관계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대칭, 여기랑 여기가 서로 대칭.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서로 대칭.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점근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y축하고 x축이다. 자,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 y는 0과 x는 0. 그 점근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점을 우리는 대칭점. 여기까지. 똑같은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그건 좀 이따 갈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유리함수 우선 기본형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요. 얘는 기본적으로 x는 0이 아니고 k는 0이 아니다가 붙는 거고요. 자,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질을 정리해 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것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래프는 두 종류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나, 얘가 바로 k가 0보다 클 때일 거고, 양수. 그 다음에 2, 4, 4분면으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 하나. 얘는 k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두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부터 찾을게.
자, 우선은 기본형 유리함수의 첫 번째 공통점, 정의역. 자, 요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인 값을 제외하고 양수인 거랑 음수인 것은 모두 다 대응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을 쓴다고 하면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x가 0만 제외하고는 다 나오니까.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치역은 치역도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도 봐도 0인 점을 제외하고 y값이 다 존재하니까 y바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의 점근선. 점근선은 두 가지가 돼서 점근선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점근선 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국에 이 두 개가 정의역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점근선이라는 것은 교점이 없는 그러니까 근접한 선이기 때문에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0이 안 나오고 y가 0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x는 1이고 y가 2라는 함수가 있다면 정의역이 x는 1이 아니다, y는 2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점근선이 가장 그것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의 대칭점. 자, 대칭점의 좌표는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0,0이 된다.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 자, 그런데 봐봐. 이 대칭점이라는 게 점근선의 교점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또 뭘로도 표현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 두 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점근 대칭점이라는 아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자, 대칭점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두 번째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되죠. 근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란 말을 나는 이렇게 말로 바꿀게요.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의 교점.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따가 예시를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칭점, 대칭점이라는 것은 점근선의 교점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자, 그럼 이제 정의역, 점근선, 대칭점까지 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 번째. 자, 절대값 K가 클수록 어떤 특징이 있는데, 자, 절대값 K가 클수록 여기 왼쪽에 있던 아까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 지금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인데, 내가 여기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로할까? 색깔 다 써버렸네? 얘를 할까? 자, 만약에 여기서 Y는 X분의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똑같이 내가 x에다가 1을 위아래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는 y값이 1 나오고 얘는 y값이 2 나오거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여기에 만약 1이라고 치면 얘 점보다 더 그래프의 점이 위에 찍힌다는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면 각각의 모든 x의 값에서 그래프의 점들이 다 위쪽으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뭔가 극단적으로 그렸다. 그럼 얘 그래프에 비해서 어디서 멀어지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요. 혹은 여기는 x축하고 y축을 우리가 보통 대칭축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 좌표축, 잘못 얘기했다. 대칭축이 아니라 좌표축. 좌표축에서부터도 멀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할게요.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짐.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원점 대신에 뭐라고도 하냐면 좌표축이라고 말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좌표축이라는 건 X축, Y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K가 음수더라도 어쨌든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은 거고요. 이건 굳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함수는 굳이 다 다른 특징이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이 특징이 우리 수학의 셈에는 어디가 정리가 잘 돼 있냐면 289쪽에 그냥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요거 셈 정리.
이걸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따가 이거 이 직선 얘를 내가 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본적인 유리함수. 그럼 이제 그 유리함수를 이제는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총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요거 나갈 거야. 자, 근데 이제 얘의 이름이 이제 표준형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기 왼쪽 좌변에 y-q가 있어서 y 대신에 y-q가 들어간 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로 볼 수가 있거든? 그 특징들 좀 잡아줄게요. 자, 유리함수의 이제 두 번째 거, 표준형. 자, y는 x-p 분의 k 더하기 q꼴.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인데, 표준형이라 부르는데, y는 x분의 k 그래프를, 여기다가 조건 달게. k는 0이 아니고 x는 0이 아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당연히 이 식 나오는 것까지 납득되는 거지. 까지 주영이 졸리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K는 0이 아니다가 얘를 통해서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분모에 x-p가 들어간다는 것은 x는 p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정의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얘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y는 x분의 k 중에서 k가 양수인 그래프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k가 0보다 큰 얘가 y는 x분의 k. 자, 요 함수를 여기 있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시키면 모든 점이 p하고 q만큼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치면 다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다 이동을 하는데 요 함수에 이 점근선 두 개도 이 그래프가 이동하면 같이 이동한다는 거거든? 얘가? 어이구, 우리 채원이도 좋네. 큰일이다. 그럼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얘 점근선이요. 요거의 이 함수의 점근선이 원래 요거. 그 다음에 얘였죠? 그럼 지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진짜 구현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에이, 실패. 안 되겠다. 안 되네요. 아, 잘 안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잠깐만. 에이, 이런 뒤로 돌리자. 이렇게 여기 있던 함수가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쌍곡선이 그대로 p만큼 q만큼 이동할 거고 그거를 따라서 점근선도 같이 이동할 거란 얘기야. 얘가 그럼 결국에는 얘가 예를 들어서 x축으로 p가 여기가 p라고 치고요. 여기가 q라고 칠게. 여기가 p, 여기가 q.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여길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점근선은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읽으면 얘가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같기 때문에 x는 p와 그 다음에 y는 q. 얘가 이제 두 개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것만큼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표준형에서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만 식으로 표현할 줄 알면 x는 p, y는 q. 이것만 나오면 얘의 특징이 성질이 쭈룩 다 나와. 정리해볼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두 개라는 것은 이 그래프는 결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만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직선과도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므로 얘의 특징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x가 p가 아니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이거 원래는 집합기호 써야 되는데 간단히 썼다.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건 정의역하고 치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고 두 번째 점근선 방정식이 이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의 대칭점 대칭점 같은 경우는 P, Q라는 걸 알게 되죠.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 것만큼이 바로 대칭점. 그것이 점근선이랑 같은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칭점이라는 애는 뭐랑 같았냐면 직선의 교점이랑 같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요 파란색 함수 있죠? 요 파란색 함수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결국에는 이걸 평행이동 시킨다라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도 그대로 평행이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직선은 원래 뭐였냐면 원래 있던 y는 x, y는 x였던 직선이 평행이동돼서 새로운 직선이 될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럼 얘가 평행이동돼서 새로운 직선이 될 건데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 y는 x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나는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y-q는 x-p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도 y는 x-p 더하기 q, 즉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뒤에 있는 이 값은 바뀌지만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원래 여기 있었던 직선이 평행이동해서 따라갈 거니까 얘도 관계식 구해버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킬 줄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결국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죠.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여기 있는 대칭점이 된다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칭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두 직선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유리함수는 핑크색 요 유리함수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니까 원래 얘네 두 개는 그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음?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아이패드로 수업하다 보면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지금 약간 그런데. 암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형이고요. 지금 사실 보통 이 정도 풀었으면, 이 정도 개념 설명했으면 문제를 풀만도 한데 내가 지금 못 푸는 이유가 여기까지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유리함수는 첫 번째 문제가 일반형으로 시작이 돼서 아직 풀 문제가 없어요. 일반형까지 쭉 가야 돼. 자, 세 번째.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 일반형까지 갈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 그러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러니까 그중에서 분모랑 분자가 둘 다 1차식처럼 생긴 애들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우리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유리함수의 일반형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방금 배웠던 표준형 꼴로 모양을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y는 x-p분의 k 플러스 q 꼴로 모양을 변형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는 일반형, 오른쪽에 있는 식의 표준형.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수영아! 줄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음.
자,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표준형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x는 p고 y는 q다라는 사실을 식을 보자마자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표준형이 y는 x 빼기 3분의 2 플러스 3 아니 3 말고 4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얘는 원래 y는 x분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이고 y는 4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 방정식 두 개인데 얘네 둘을 구하려면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의 주어지면 그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건데 우선 요거 말고 예시로 우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y는 x-2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게. 자, 나는 표준형을 바꾼다는 건 분자가 상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분자가 분모의 배수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분모랑 똑같은 식이 나오도록 분자를 변형할 거야.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3을 분모와 똑같은 식인 x-2로 무작정 바꾼 다음에 더하기 5를 해줄 거예요. 됐어? 그럼 얘는 x 더하기 3이니까 그럼 난 얘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해. 그럼 지금 얘를 요렇게 분리하고 요렇게 분리.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어차피 1이니까 관계식이 남는 게 x-2분의 5. 여기 있는 5가 이렇게 남는 거고 더하기 1. 정리가 되겠지. 얘가 바로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자, 그래서 표준형을 바꿨더니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랑 y는 1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여기서 특징이 x는 2, 여기 있는 이 식이 원래 있던 이 분모에선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점근선 방정식 x는 2라는 것은 얘 분모가 0 되는 x값을 구하면 점근선의 방정식 x는 2 하나가 항상 나오는구나. 얘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1,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건데 얘가 x-2고 얘가 x-2였기 때문에 약분돼서 이게 1이 나오는 거거든. 음.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예시만 더 볼게. 자, y는 x-2분의 여기가 2x 플러스 3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분모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똑같이 분모는 x-2면 분자는 2x로 시작하지만 어쨌든 2는 앞에 두고 내가 필요한 게 x-2가 필요하니까 그냥 무작정 만드는 거야. 그러면 x-2 만들면 얘는 마사니까 더하기 3 되려면 플러스 7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분리해주면 x-2분의 7이 되고 플러스 2가 남죠. 자, 그럼 봐봐. 분모는 똑같이 여기 있던 거 그대로 따라오는데 그럼 얘가 이제 2가 된 이유는 얘가 2였기 때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의 개수가 여기 있는 개수의 2배가 되니까 얘가 2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 특징을 가지고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찾을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럼 y는 분모가 2x-1이고 분자가 만약에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그럼 지금 얘는 2x-1이고 3x 더하기 4다. 여기 앞에가 지금 개수가 2일 때 얘도 똑같아. 그럼 얘랑 이제 똑같이 맞춰주는데 어쨌든 원리는 일반적으로 너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이 식은요.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거든. 1.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의 개수를 1로 맞춰주게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분모에 있는 2를 먼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분모 분자를 똑같이 먼저 2로 나눌 거고요. 자, 그래서 분모는 x-2분의 1이 되고 분자는 2분의 3x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방금처럼 했던 것처럼 x-2분의 1 그럼 앞에가 2분의 3에 x-2분의 1 만들고 얘 상수항 2 만들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8 되려면 11인가? 이렇게인가요? 4분의 11?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결국 x-2분의 1분의 4분의 11 번분수 꼴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해서 나오면 뒤에 2분의 3
자, 물론 이거를 내가 정리하려면 다시 분모 분자에다 4 곱하면 정리가 되거든? 이렇게 해서 곱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우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게 중요한 거라서.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3은 결국에 뭐냐? 얘분의 얘라는 거죠. 2분의 3. 당연히 분자가 분모의 2분의 3배니까 얘가 2분의 3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분모는 x 빼기 2분의 1, 즉 x 빼기 2분의 1, 그러면 점근선이 x는 2분의 1 나오는데 그 값이 결국에 원래 있던 식에서 얘가 0 되는 x 값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변형을 해보니까 결국에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1차식, 여기가 1차식 주어져 있을 때 밑에 거 그냥 지울게요. 주어져 있을 때 분모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점근선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A분의 C.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의 몇 배인지만 찾으면 A분의 C. 얘가 바로 점근선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점근선 X 점근선이 돼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와 그 다음에 얘분의 얘는 점근선 Y 점근선이 되는 거죠. 즉 y는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너희가 이렇게 점근선을 바로 여기 있는 식이랑 이것의 개수를 비교해서 점근선 방정식 두 개를 바로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다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됐음?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일반 형식 주어져 있으면 점근선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3x-1분의 5x 플러스 3이다 라고 주어지면 얘는 점근선 방정식이 한 방에 나와야 돼. x는 3분의 1하고 y는 3분의 5 이렇게. 얘가 0 되는 값, 얘가 3분의 5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의 그래프도 이제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음? 음.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거 말고도 더 설명할 게 있지만은 문제를 풀면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해볼게. 자, 수학의 셈 293쪽 볼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유리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연습할 거예요. 여기서 예제 5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지금 요거 1번을 먼저 보시면 얘는 점근선 방정식이 바로 나와야 되지. 얘가 0 되는 x값, 그 다음에 얘가 1분의 3. 그러니까 x점근선, x는 1. 그 다음에 y점근선, y는 3. 이렇게 두 가지. 자, 점근선을 미리 찾는 이유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고자 하고 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선 먼저 x축이랑 y축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1하고 y는 1 표시하면 돼. x는 1, y는 3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의 그래프가 원래가 K가 양수에서 나왔는지 음수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쌍곡선이 1, 3, 4분면에서 시작했는지 2, 4, 4분면에서 시작했는지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기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분모가 x-1, 분자는 3 곱하기 x-1로 정리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마3이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그럼 지금 여기 이 숫자가 이제 원래 K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 정리하면 x-1분의 1 플러스 3으로 되는 거니까 이것의 부호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1, 3, 4분면 방향으로 꺾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윗부분의 그래프는 점근선이랑 닿지 않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아래쪽은 너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y절편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실 때 얘 y절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y절편을 직접 구해 볼게요. 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 나오지. 그럼 얘가 y값이 2. 요걸 지나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 점근선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 모양 대략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너희가 이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까 요 정도로 그려는 보는데 실제로 X축, Y축이랑 이렇게까지 막 다 그릴 필요는 없이 앞으로는 그냥 점근선 두 개로 이렇게 쌍둥 그리는 걸로만 문제를 많이 접근하긴 할 거야. 그냥 처음이니까 연습을 해보는 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이런 거는 뭐 점근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정의역은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다가 끝나는 거고 정의역, 치역. 그다음 정근선 방정식은 이미 구해졌고 그래프 모양 잡았으니까 끝.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자. 예제 6번으로 갈게요. 자, 유리함수식 구하기. 자, 보면 fx 유리함수식이 나왔는데 너희가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라 그랬어. 점근선이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보자마자 너희가 바로 점근선을 찾으세요. 이거. x는 2랑 y는 3 보이죠? 자, 얘가 점근선 x는 2, 그 다음에 y는 3. 그럼 벌써 x가 2 되려면 얘가 0 되는 값이 2여야 되니까 c가 바로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점근선이 3 나와야 되니까 a도 3인 거 그냥 바로 알잖아. 그치? 되게 쉽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b를 구하려면 그래프 위에 지나가는 한 점 찾으면 되겠죠? 여기 하나 보이네. 1,0. 이제 1,0만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b가 나와. 유리함수가 오히려 더 쉬워. 이차함수 이런 거보다. 그냥 보여요. 딱딱딱. 됐지? 자, 예제 7번 넘어갈게요. 예제 7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보이는데, 자, 애초에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게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 자, 얘가 유리함수의 표준형인데 유리함수의 표준형의 특징이 분모에 있는 x의 개수 1, 요거 1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이게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k인데 얘가 원래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x분의 k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x의 개수 요거 둘 다 1로 일치할 때 분자 k가 똑같으면 얘는 평행이동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쳐진다기 때문에 너희는 평행이동 관계를 알려면 얘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 그냥. 그럼 지금 요걸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분모 x 더하기 1, 분자 개수 3이니까 3의 x 더하기 1. 그리고 상수 5 만들려면 얘는 플러스 2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1분의 2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쳐져야 되니까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야 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축 방향으로 얘는 지금 3만큼 있으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3으로 평행이동해야겠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얘 사라지고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평행이동 A, B 구해지는 거고 K는 원래 있던 얘랑 같을 거니까 2가 되겠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음? 자, 그럼 이제 예제 8번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 전에 원래 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나 볼게.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잠깐만 해보고 가자. 301쪽에 8번. 생각보다 이걸 너희가 틀리길래. 그래서 얘 8번이 아까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거든. 평행이동해서 얘랑 포개어질 수 있으려면 분모가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면서 위에 분자가 k가 2인 거 그걸 찾으면 되거든. 이런 거 중에서 우선은 분모는 1x로 얘네들은 다 적합은 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을 다 바꿔보면 돼요. x분의 1분의 분자가 x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 그럼 얘는 뒤에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평행이동해서 포개어지지 않는 거 알게 되죠? 뒤에 있는 숫자만 어차피 알게 되면 그게 나오니까. 니은도 x-1분의 분자 x-1 플러스 2일 거니까 여기가 2랑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근데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요거랑 요것만 같다고 보면 안 돼. 여기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둘 다 1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만 조심. 그러면 이제 296쪽 예제 8번.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나오는 거야. 자, 지금 보면 8번에 1번. 유리함수가 이 말이 나오는데요. 점 A, B에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대칭점이라는 의미죠. 근데 대칭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어. 첫 번째,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게 1번이고 이걸 이용하는 게 2번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대칭점인데 결국 대칭점을 구하라는 건 얘 구하라는 뜻이야. 1번은 점근선의 교점. 근데 너희는 점근선만 알면 되지. 점근선 보이죠? x는 1, y는 3. x는 1, y는 3. a가 1이고 y가 3이라는 뜻이지. 얘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유리함수들은. 자, 2번. 자, 2번은 두 그래프가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자, 이게 대칭인 게 아까 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처음에 너희가 모든 유리함수는 얘랑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형 자체가 얘랑 얘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럼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더라도 이것과 이것은 평행이동만 되니까 기울기는 안 변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표준형으로 바뀌더라도 얘가 대칭 관계가 성립해. 그걸 아까 우리가 여기 표준형식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직선을 직접 이렇게 구해봤던 거예요. 얘가 원래 있던 직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서 시작하는데 평행이동에도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멘트가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결국 이 말은 이 말은 결국 이것의 교점이 대칭점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의 교점을 구하면 대칭점이 나오는 거고 그 대칭점을 알면 점근선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는 점근선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얘네들을 연립해서 XY 좌표만 구하면 그게 대칭점이니까. 그럼 두 개 연립하면 얘랑 같을 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라서 x는 2 나오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인가 보다. 연립하면 2,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대칭점. 이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랑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 그래서 얘랑 연관해서 그 밑에 유제 10-12번도 보면 질문이 여기 있는 유리함수가 이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보자마자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그냥 바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이 이것의 교점이 결국에는 대칭점인데 그 대칭점은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죠? 점근선이 x는 3분의 1이고 y는 3분의 2니까 결국 얘가 3분의 1, 3분의 2 지나가는 거지. 이것만 쓱 대입하면 a랑 c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일단 세 문제만 하면 끝나거든? 유리함수 별거 아니니까 빨리 하고 끝내고 풀 시간 줄게요 쭉.
우리 주영이 아주 죽을라 그러는 거 이제 졸려서. 자, 이제 예제 9번으로 넘어갈게. 함수. 이제 너희가 배우는 함수의 제일 마지막은 항상 최대 최소가 나와. 여기 봐. 영주야, 엎드리지 말자 그랬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 좀 볼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지금 초록색 선은 너희가 X축, Y축으로 보지 마시고 얘는 두 개의 점근선으로 볼게요. 점근선. 점근선 기준으로 결국엔 이런 형태거든. 자, 이것의 특징 볼게. 이 파란색 그래프. 자, 파란색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 여기 증가할 때 감소.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는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은 X가 계속 커지면서 Y가 커지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돼. 자, 그럼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역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가 이렇게 잡혔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A부터 B까지. 자, A부터 B까지 X의 범위가 잡혔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기 파란색 그래프에다 적용을 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면 A 넣었을 때 얘는 감소함수니까 작은 거 넣으면 큰 게 나오고 큰 거 넣으면 작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이 이렇게 범위가 잡혔을 때 결국에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랑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랑 최소는 결국 이 양쪽 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 함수는 계속 감소하고 얘 함수는 계속 증가하니까 내가 범위를 만약에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쳐도 파란색 그래프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가 이쪽 부분이 없는 거죠. 정의역이 이렇게 잡히면. 그럼 치역은 이 사이에서 잡히는 거니까 최대값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이 이 두 끝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얘가 증가하는 함수더라도 범위가 A에서 B까지 잡히면 얘는 그래프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잘리는 거니까 이때도 A일 때에서 작은 값, B일 때 큰 값.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 양 끝값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리함수는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는 너희가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범위 잡힐 때, 이렇게 잡힐 때, 이렇게 바뀔 때 이게 최대 최소가 되게 까다로웠다면 유리함수는 그냥 끝값만 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 그래서 결국 얘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정의역이 얘일 때 최대를 이거, 최소를 이거. 원리만 알면 결국에 이거 넣고 갖고 하면 끝나요. 그죠? 실제로 이거 넣고 y 값 구하면 그 중에 큰 게 최대, 그 중에 작은 게 최소. 굳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려고 한다면 얘를 x 빼기 3분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빼기 3 마이너스 12니까 얘가 더하기 1이죠.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플러스면 얘가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된 함수니까 얘는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5 넣었을 때,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값 나오고 4 넣었을 때 큰 값. 그렇게 되는 거 정도는 알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넣었을 때 최소값, 얘 넣었을 때 최대값이 아마 나올 거야. 근데 그래프의 특징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최대 최소가 더 간단해.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밑에 유제 13번을 보면 정의역이 이렇게 양쪽 범위로 나오거든. 사이 범위가 아니라 양쪽 범위. 근데 양쪽 범위이더라도 얘도 결국엔 똑같아요. fx가 x-1분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3 곱하기 x-1의 뭐냐? 플러스 6인가? 얘가 지금 양수거든요. 그럼 얘 그래프를 아주 대충 그려도 이거 십자가는 점근선이야. 점근선. 내가 지금 점근선을 그린 거예요. X축, Y축을 안 볼게.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 거라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이고 얘가 Y는 3.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마이너스 2 이하고 3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가 점근선이 X는 1이니까 3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뭐 여기 있다고 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므로 이 함수의 최대값은 3일 때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거지. 결국에 끝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은 크게 변함은 없어. 됐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거고요. 그거 외적으로 이제 예제 10번 가시면 이제 역함수 구하라고 또 나와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야.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10번에 1번 역함수. 뭐 사실 역함수라는 게 x랑 y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얘를 x, y 자리 바꿀 건데 이거 우선 한 번은 바꿔보고요. 공식 알려줄 거야. 이 공식이 있거든, 역함수. 자, 역함수 우선 지금 이 문제 x랑 y 그럼 바로 그냥 공식으로 가볼까? 그냥 공식으로 가볼게요. 자, 일반형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 여기는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자, 우선은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라는 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 즉 1대1 대응이면 다 있는데 보셨죠? 아까 얘는 감소함수인 거. 감소하면 계속 감소, 증가하면 계속 증가니까 얘는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역함수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계산하지 않고 상상을 해보면 봐봐. 아까 우리가 했던 되게 중요한 것이 역함수라는 애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음.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이 기본형에 있는 유리함수가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는 y는 x분의 k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 자체는 y는 x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 자체가 대칭이야. 그러면은 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y는 x분의 k.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x랑 y를 자리 바꿔봐야 똑같은 식이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돼.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는 또다시 유리함수가 나올 거야. 유리함수. 그거를 지금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일반형. 일반형의 역함수 구할 거예요. y랑 x 자리 바꿀게. 자, 그러면 x는 ay 더하기 b분의 그 증명 과정은 몰라도 돼. 굳이 당장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나는 y는 꼴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다 전개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1분의 x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가 되고 그래서 나는 y는 꼴로 정리할 거니까 얘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아니다. 얘를 이렇게 넘길까?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얘가 ax입니다. c 마이너스 axy는 dx 마이너스 d가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분의 dx 마이너스 d가 된다. 이게 이제 역함수 식이거든? 나 원래 있던 게 얘예요. 얘가 역함수야. 나 뭐 틀렸나?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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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시 정리할게요. 음. 여기 마이너스를 부호로 정리할게. 어쨌든 정리를 내가 덜 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안 나오게 분모 분자에다 그냥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그럼 지금 요 식이랑 비교했을 때 a랑 d는 원래 거 그대로고 b랑 c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 이게 역함수 관계.
그래서 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너희가 여기 있던 분모의 x항, 그 다음 분자의 상수항은 똑같이 두고 여기 있는 c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c, 여기는 b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바로 그냥 구하면 돼. 일일이 문제마다 구하지 마시고 이거 역함수 구하는 특징이 공식이 우리 책에 없나? 우리 책에 없어. 책에 안 써 있네. 써 있어? 어디? 아, 써 있네. 이 밑에 써 있네요. 여기 298쪽 지금 하던 거 보면 여기 밑에 여기 써 있긴 하다. 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응. 그래서 특징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유리함수다. 그거. 유리함수 자체가 얘 역함수는 다시 유리함수가 되는 거. 그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사실 역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제 10번에 2번을 한번 도전해보면 2번은 fx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두 개가 같도록 성립한데 얘는 역함수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 역함수를 구하면 얘는 2x고 여기에서 여기 a가 부호 바뀌면서 분모 상수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x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역함수고 이게 원래 있던 함수. 근데 문제에서 그것이 같다라고 하니까 얘가 2x 더하기 5분의 ax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간단히 풀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여기가 2x, 2x를 똑같으니까 그냥 a가 마이너스 5인 게 보이죠? a가 마이너스 5면 두 식이 그냥 같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11번, 발전 예제 11번 할 건데 얘가 그나마 어렵긴 한데 얘도 사실 안 어려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요거 하면 끝이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예제 11번. 자, 집합 A. A는 유리함수의 순서상, 그러니까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 B는 직선 방정식의 그래프의 점.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하는? 공집합이 되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교점이 없도록, 교점이 안 생기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 K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 얘가 K가 0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1차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게. 먼저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그립시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얼른 이것의 점근선 x는 0, y는 2 이렇게 점근선 방정식 그리시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이 직선까지 그려야 돼서 얘는 그 x축하고 y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 표시하고 나서 점근선 그릴게. 자, 그럼 점근선은 x는 0, 얘가 x는 0, 그 다음에 y는 2. 이게 두 점근선. 자, 그러면서 요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얘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럼 y는 분모가 그냥 x니까 요렇게 나누면 되지. y는 x분의 1 더하기 2가 되므로 얘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다. 요 정도. 자, 얘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자,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얘는 반드시 지나가는 한 점이 있죠. 얘가 0,2를 지나지. 이게 있어야지 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을 항상 너희가 찾아야지 풀거든. 그럼 0,2를 지나가는데 0,2가 딱 여기 점근선에 걸려 있어. 자, 그럼 지금 얘는 질문이 두 개가 교점이 안 생기도록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랑 교점이 안 생기려면 얘는 첫 번째로 기울기가 0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거여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딱 K가 0인 상태. K가 0이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면 다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기울기 음수면 얘는 답만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K가 0보다 작은 거. 그러므로 K값의 범위는 0 이하. 끝난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결국에 너희가 이런 거를 풀 때에는 항상 지나가는 한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밑에 있는 유제 두 개가 약간 스타일이 다르거든? 유제 16이랑 17이 좀 다른데 16번 같은 경우는 잘 봐. 얘는 직선 요거 하나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직선을 기울기 2로 맞춰놓고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 절편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너희가 만나도록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17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렇게 된 식 기울기가 안 나와 있더라도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 아시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방금 풀었던 예제 11번과 얘가 비슷한 거.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검사할게요.